학교 캔버스를 거닐다 빛나는 책방을 발견한 어느 운수 좋은 날, 여러분께 꿈꾸는 다락방을 선물하려 합니다. 우리의 찬란한 책갈피가 가득 꽂힐 독립서점, 하루를 다독이는 책방. 어서 오세요. 여기는 DKBS의 하다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이번 주 모두 잘 보내셨나요? 어느새 벌써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어 너무 행복한 금요일이네요. 아마 지난주는 혜진 책지기와 함께 하셨을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책지기자를 물려받았답니다. 사실 저도 책에 또 한 과몰입하거든요. 선배 책지기를 따라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책방을 이끌어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의 독립서점에도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래요. 어떻게 오늘도 책방문을 아주 활기차게 한번 열어보러 가볼까요? 오늘 여러분을 다독일 책은 신카이 마코토 작가의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이 스즈메의 문단속은 출간되자마자 각종 온 오프라인 서점 소설 분야에서 당당히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각종 영화관에서도 절찬 상영 중에 있죠. 사실 저도 주말에 친구와 영화관에 바로 가서 보고 왔답니다. 하지만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한 학우분들이 있을 테니 제가 책 내용을 스포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설의 배경과 포인트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또는 소설을 보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하다방의 두 번째 책갈피, 지금 재빠르게 넘겨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개괄적인 부분부터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 볼까요? 먼저 이 소설의 중점은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임을 증명하듯 국가적 재난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전의 신카이 마코토 작품은 간접적인 재난을 나타내고 주인공 간의 서사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들의 서사보다는 모든 인물과 재난에 분산하여 초점을 위치했죠. 소설에는 미미즈라는 목적도 의지도 없는 일본 열도 밑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미미즈는 일본의 지진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존재예요. 이 책의 남자 주인공 소타는 이 미미즈가 나오는 뒷문을 막는 토지시라는 가업을 입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는 문을 찾기 위해 규슈의 조용한 마을에 와 17살 스즈메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모정의 이유와 사건으로 이들은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후 일본 곳곳에 지진을 막으러 여정을 떠나는데요. 스즈메와 소타는 에히메, 고베의 지진을 지나 다음 지진 예상지인 도쿄로 가게 됩니다. 사실 미미즈를 막기 위해서는 토지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미미즈의 힘을 억제해주는 요석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미미즈를 막는 요석은 규슈와 도쿄에 2개가 있고 그중 1개는 사실 스즈메의 실수에 의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도쿄에 있는 요성마저 뽑힌 겁니다. 이제 미미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미미지는 전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도쿄 상공은 미미지로 전체가 뒤덮이게 됩니다. 사실 소설에서 등장하는 지진 지역은 모두 현실에서 재난이 있었던 곳 또는 그 인근입니다. 그중 이들의 네 번째 방문지인 도쿄는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인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던 곳인데요. 이 지진은 최소 10만 명이 사망하고 실종되었으며 최소 수십만 명은 부상을 당한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종착지이자 스즈메의 고향인 이와테현 역시 2011년 3월 11일 일본 국내 지진 관측 역사상 최고 규모를 기록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죠. 소설 속 배경에서 실제 발생한 일을 들으니 어떠신가요? 보신 분들은 읽었던 대목이, 봤던 장면이 리마인드 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제가 이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는 이유입니다. 책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보는 만큼 알게 되죠. 책 속 사건이 현실과 비추는 그 순간, 독자의 세상과 책 속 세상은 이어집니다.
위수의 교토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역시 위수의 어머니가 위수를 배에 품고 있을 당시 고베 대지진을 겪으며 느꼈던 감정을 담고 있는 곡인데요. 이 고베는 위에서 말했듯 주인공들이 세 번째로 지진을 막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작품은 그저 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니겠죠. 이 책은 그들의 상처에 대해 고요히 묵념하는 시간을 줍니다. 이 책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재해에 대한 온갖 위기감을 조성하고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독자에게 알리는 듯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속에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 역시 조명되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의 포인트가 작가 신카이 마코토가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낼 수는 없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끊임없이 작가가 독자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만 같았어요. 재난의 피해자와 희생자가 된 여러분은 결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재난의 신은 변덕일 뿐이니까요.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안고서도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맞이할 겁니다. 우린 상처를 딛고 일어설 것이고 분명 언젠간 괜찮아질 날이 올 거예요. 이 작품에서 신카이 마코토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발생한 일을 바꾸지도 않죠. 단지 그는 현재에서 상처를 딛고 최선을 다해 미래를 지켜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마치 지금 모습으로도 이전과 같이 일상을 살 수 있다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죠? 어쩌면 이건 그만의 특별한 위로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분명 이 위로는 일본인들에게는 더 남달랐을 거예요. 멀어진 우리 거리만큼 내 삶과 더 가까워져서 들어져라 나만 보다 오늘은 마침 내 관통했나봐 구멍난 이 맘 가리고봐 새하얀 웃음 귀에 걸고서 느닷없이 사라지던 그 숱한 밤들을 떠올려보네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도 노래를 불러야지 그리워하는 마음이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라면 뭘 하든 뜨뜻미지근 하나의 지금 기쁘거나 슬프지도 않아 양멍하게 앉아있기만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나도 답답한 건 참을 수 없네 끝내 터져 나오는 지겨운 신음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기 싫은 기쁜 애 입이 크게도 잘만 놀러 다니는 친구에게 심술 냈네 괜히 짜증만 늘어가고 사는 아기 오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오래돼 벌써 연말이 오네. 환기가 안 되는 삶에 창문을 활짝 열어도 오늘은 꽤나 막내 좋은 날씨가 그나마 위로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그 사실을 애써 잊어버리고 사니까 난 조금 괜찮아.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 또 노래를 불러야지. 그리워하는 마음이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라면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덧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항상 곁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기원합니다. 앞으로 1년, 앞으로 하루, 아니 잠시라도 저희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덮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소타의 말을 여러분께 소개해봤습니다. 사실 책이 진행되는 내내 소타와 스즈메 모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들은 종국에 두 사람 모두 더 살고 싶다는 말을 내뱉게 되는데요. 사실 소타는 삶의 마지막까지 나는 없어지지만 스즈메 너를 만나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제야 너를 만났는데 라고 말하며 사실 헤어지는 게 두렵고 괜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왜 갑자기 이 세상을 더 살고 싶어졌을까요? 사실 갑자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은 죽을 기회가 없었기에 몰랐을 뿐이죠. 이 둘은 이제 본인들이 너무나도 사실 이 세상을, 현재를 살아가고 싶었다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담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그런 것 같아요. 삶이 안 중요한 것 같이 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사실은 너무나도 살고 싶다며 세상 온갖 신들에게 빌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건 단지 우리의 목숨이 아까워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세상의 예쁜 풍경을, 내가 겪지 못한 미래를,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을,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더 마주하고 싶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사람의 제1 본능은 생존 욕구가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의 가장 큰 본능은 행복 욕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이란 끝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각자 아름답게도 꾸며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우리를 또 잠시라도 더 살아가고 싶게 만들어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은 영화 스즈메의 문단 속의 주제가 카나타 하루카로 끝맺겠습니다.恋の意味も手触りもそ
同じくらい絵空ごとなこの僕だったんだ。大人になるその時には出会えているのかな。何万とある愛の歌、その意味がわかるかな。でも恋は革命、でも焦燥、でも天変地でもなくて君だった。君の洗い方はなぜか寂しさに似てた。君の歌い方は今日の朝焼けに見えた。何千年後の人類が何をしているかより、まだ誰も知らない顔で笑う君を見たい。僕にはない、僕にはないものでできてる。君がこんな僕を形作ってる。そんなこと言うと笑うんでしょう。そんな顔でさえ見たいと思ってる。でもすると君はこの僕が今宇宙で一番欲しかった言葉を言うの。君の話す声は母の鼻歌に似てた。君が黙る姿は夜の静けさに見えた。何万年後の地球が何色でももういい。まだ誰も知らない顔で笑う僕を君は何百何千ともうすでに見てるよ聞いてるの知りはしないでしょう。하다방의 두 번째 이야기 모두 가벼이 즐기셨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 스포 당했어 라고 혹시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책 내용의 20분의 1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소개한 내용은 긴 파노라마 속의 짧은 단편일 뿐이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본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의 문단속은 각종 온 오프라인 서점과 이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영화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책갈피를 덮어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두 번째 책갈피를 공감으로 꽂은 우리만의 독립서점. 지금까지 하다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최명선, 기술 서하나, 진행의 박세봄이었습니다.